22, 23, 24 다 합쳐도 네가 원탑이야. 상대가 나잖아. 근데 접히는 거랑 무게가 똑같은 건 좀 너무하지 않나? 알았어. 솔직히 프로 맥스는 진짜 몇 쓰는지 모르겠어. 아, 애플을 아세요? 알지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종합부 23학번 황인환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나왔었고요. 정시통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영어 빼고서 6문제 딱 틀렸던 것 같습니다. 고3 때 절망이었죠. 제 인생에서 그만큼 힘들 때는 없었다 싶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 1년 1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재수를 하기 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. 남들이 재수해서 많이들 대학에 가는데 내가 재수를 하기 싫으면 그만큼 공부량을 해내야 된다라는 좀 책임감?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난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충분히 만족을 할 자신이 있었어요.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실력 외적인 측면을 충분히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날 몇 시 몇 분에 뭐 하고 몇 시 몇 분에 뭐 어떤 메뉴를 먹을지도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6월, 9월에 똑같이 해봤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수능 날에 있었던 일들이 저는 되게 일상적인 일? 같이 수험장 들어간 친구들이 좀 걱정이었죠. 의대 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대충 1000등 내외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완전 안정으로 나왔던 것도 있고 제가 그때 지구과학 3개를 틀렸거든요.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중에 잘 본 거 하나로만 취급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성적이 되게 높게 찍히더라고요. 부모님은 제가 또 의대 가시길 바라니까 이제 안정적인 의대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넣었었던 것 같아요.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나는 사람을 살려야지, 난 의대를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의대를 간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제쳐놓고 쉽게 말해서 학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.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던 게 지금 이 길목을 봐라, 욕심이 형상화돼서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냐?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만드는 그런 욕심이, 애들이 본인이 막 학원을 다니고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싶어 했을까? 저는 아깝더라고요.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이 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냥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들어가게 됐습니다. 가스라이팅이에요. 고3 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되게 좀 빡세게 해요. 그 영재고 학원들 따로 다니면서. 근데 딱 들어갔을 때는 별 생각 없던 애들이 코로나 시기 때 부모님이랑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되게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. 애들을 좀 속물적으로 만들지 않나, 부모님의 그런 속세 찌들물 좀 옮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제 와서 의대 찾는다는 게 좀 웃긴 거지 솔직히. 사실 수입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원할 때 보고 또 재밌게 얘기 나누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게 저는 제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제가 먹고 싶은 게 뭐 대단한 뭐 미슐랭 3스타짜리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 자주 가는 국밥집 가고 싶을 때가 아닌 뭐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정도의 인컴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내가 알고 있던 게 좀 한정적인 방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돼서 오히려 그런 쪽에 생각은 더 덜 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의대 버리고 서울대 간 친구들 저희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제 주위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대 많이 갔다 보니까 서울대 갔을 때 좀 당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심인데? 뭐 이런 거 바라신 거 아니었어요? 근데 이러면 안 되나? 잠깐만. 한 학년에 이제 128명 정도 되는데요. 졸업할 때 되면 120명 내외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학교가 대부분은 이제 수시로 학교를 가는 편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못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를 하게 되거나 연대컴공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공 선택하는 거를 어느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적어도 고등학교 있을 때보다 대학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기 진로를 자기 직접 정하려고 온 애들, 뭐 그런 애들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과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과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할 때 과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취소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로를 또렷하게 정할 수 있다는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자율전공학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있는데
그중에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대랑 어디 한 군데 정도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과 선택에 있어서도 제한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의대, 사범대, 간호대 정도 제외하면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. 음대나 미대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요. 복수 전공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준이 되게 없어요. 졸업 3학기 전에 두 번째 전공 선택해라.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거 제외하고는 자기가 어느 과를 들어가서 어떻게 나가는지 뭐 이거에 대한 제한은 아예 없습니다.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이즈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동아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칵테일 동아리 하고 있는데 뭐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칵테일 되게 멋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게 대학교 와서 이런 동아리가 있어? 그러면 한번 가보자. 일단 저는 군대를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보통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1년 지났는데도 아직 독과를 좀 못 정한 것 같아요. 창의적으로 시간을 날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이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좀 살아보자. 아예 뭐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걸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인연도 만나고 僕の日本語の知ってる気が下手だと思っています。なんか聞いてるような되게 소리학적으로 이런 거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발음 쪽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설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. 글이라는 활자 자체에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글이라는 매체를 좀 좋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단위 시간당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가장 많은 게 텍스트가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때 쉴 때도 유튜브나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소설 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수능 직전에는 평가 문제들만 따로 풀 정도로 감을 연마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배경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의 양이 너무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. 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나트륨, 칼륨 지문이었나?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되게 생소한 메커니즘이 등장을 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되게 평가받았던 지문이었었어요. 근데 제가 그거 풀 때는 되게 익숙하게 풀어서 이제 이게 배경 지식의 차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사설 모의고사 지문들이 문제를 낸 다음 다시 지문을 고치는 식으로 만드는 게 너무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지문 읽다가 얘는 좀 어색하다. 얘는 문제를 위해서 생긴 문장 같다. 이런 부분에 또 별치면서 푸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또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거는 국어가 너무 쉬웠던 거? 뭐 솔직히 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양한 거 배우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고 가장 재밌게 했던 건 리트였던 것 같아요. 리트. 개인적으로 제가 잘 풀었던 것도 있는데 쌤이 그런 거 되게 의미 있게 이게 진짜 재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. 재밌으면 잘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저는 수능날 국어 어렵게 나오길 좀 희망했던 것 같아요. 양인 것 같아요. 어려운 3철에서 쉬운 4점 정도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으려면 솔직히 양밖에 없거든요. 수능 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대충 얘기해서 1000개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유형이 아니거든요. 모든 유형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잘 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어려운 문제들 풀려면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많은 학생들이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풀면 안 돼.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을 많이 푸는 거는 92점까지 받기 좋은 방법이고 100점 받으려면은 기초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많이 푸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학 좋은 데를 간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. 되게 후회가 많거든요.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일도 너무 많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일들이 전 너무 후회가 많이 됐어요.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볼 걸, 다양한 경험을 쌓아볼 걸. 뭐 진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해보는 거 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요.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되게 또 재미있고 해야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전 이게 진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. 실제로도 중요한 거 맞고 근데 저는 공부보다는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 해보고 싶은 거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한번 제쳐보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